재매매 예약 이미 기출됐죠? 한매라고 하는 거는 한매권도 다시 사기 위해서 뭐죠? 형성권이에요. 예약은 아까 뭐라 했어요?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예약 완결권이라는 것도 형성권이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개 차이점 뭐죠? 한매는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돼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한매 등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한매 등기를 해야 되고 부동산 5년, 동산은 3년인데 매매, 우리가 재매매 예약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매매하는 예약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약은 뭐죠? 예약도 계약이에요. 그럼 계약이라고 하면요. 청약, 승낙, 합치만 있으면 되잖아요. 다시 계약하는 합의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의가 생기면 일방이 최소한 일방이 뭘 가져요? 예약 완결권.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이 체결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계약 후에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냥 형성권이기 때문에 기간이 없다면 10년의 제척기간은 걸리는 거고 이때는 가등기해서 보전할 수 있다 하는 거. 여기는 대금을 제공하면서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대금 제금 이건 요건이 아니다. 왜요? 합의니까. 요거 이제 이미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넘어갑시다. 쭉쭉 넘어가셔서 그래서 뭐 소비대차하고 관련된 거 예전에 나왔었죠. 준소비대차와 관련된 거 얘기가 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죠. 임대차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고 공부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임대차가 보셔야 될 게 중요한 건 뭐죠? 민법상 임대차 말고도 특별히 보호하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면 특별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특별법을 왜 뒀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개가 같이 있는 거 없는 거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임대차라고 하는 것도 뭐였어요? 채권이잖아요. 계약이잖아요. 채권이잖아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돼요? 계약을 체결한 누구하고 누구 관계?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만 서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계약관계, 계약의 당사자. 이게 물건하고 채권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으면 원래는 누구하고? 임대인,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하고 임차인 관계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그럼 난 누구한테요? 내가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한테 뭘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는요, 나머지 제3자한테는 계약은 얘한테 체결 안 하고 딴 사람한테 뭐 계약 이행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당사자 아닌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렇게 계약 당사자 간에 인정되는 채권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약의 당사자 아닌 제3자한테 이게 매매가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 여기 등기까지 이전됐다고 하면 원래는 여기는 뭐예요? 소유권 물권자잖아요. 그럼 소유권자가 나가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나가야 돼요. 얘는 뭐가 있으니까 나 계약 체결했다 그럼 얘가 뭐라고 해요? 너 나하고 계약 체결했니? 그럼 얘는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물권처럼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민법에는 등기를 하면 대항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등기를 임대인이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협력 안 하면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니까 일정한 경우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둬서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얘네 둘은 임차인 보호하는 규정을 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등기를 하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지만 누가 협조 안 하면 임대인이 협조 안 하면 등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법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인도받아서 주민등록 이전을 전입신고를 마치면 언제?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상가는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이전받으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거 확인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뭐라 하고 있어요? 주택임대차법은 확정일자를 받으면 자기 일정한 경우에 뭐죠?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요거.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임대차하고 관련해서는 이렇게 세 곳에서 같이 인정되는 게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하고 관련해서
뭐죠? 전 임대차가 동일한 조건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은 다르다고 했었죠. 임대차는 어떻게 돼요? 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계속 쓰고 있을 때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하지만 주임법은요. 6개월 전, 1개월 전까지. 그쵸? 요 관계들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여기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라고 보지만 여기는 2년, 1년. 이건 누구만 귀속해요? 임대인만 귀속. 요 기간은 누가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임대인을 해줘야 되지만 임차인은요? 먼저 나온다.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누구를 위한 건 법률이라고요? 임차인을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만? 임대인만 구속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하면 효과는 언제 나타나요? 해지 통고는 바로 해제권은 있는 게 아니라 해지 통고를 하면 통고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3개월이 경과하면 효과가 나타난다 하는 거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정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해지 통고로 양쪽 당사자가 이건 가능한 거죠. 근데 그 효과는 임대인은 6개월, 임차인은 1개월. 이게 뭐였어요? 부동산의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슷한 거. 이렇게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돼요? 요건이 이렇게 다 있는데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법에서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이 여기서 나왔을 거예요. 기출된 거는. 근데 여기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양쪽에서는. 그러면 요거 물어볼 때는 요건이 달라지잖아요. 여기 1년이고 이런 것들 요건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6개월 전, 하나는 6개월부터 1년, 하나는 6개월부터 2개월이잖아요. 그런 것들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비용상한 청구권은요. 내가 이 남의 물건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누구 거예요? 얘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다가 아까 임대차라고 하는 게 뭐였다 그랬어? 임대차? 대차 계약을 어떻게 돼요? 다시 반환해야 되는 게 이게 사용대차, 임대차는 뭐죠? 썼던 걸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에 아까 사용용법대로 써야 되고 이런 제약이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남의 물건에다가 내가 여기다 막 갖다 붙인 거죠. 내가 살고 있는 동안. 그러면 여기에 붙여서 이 목적, 이 원래 건물의 소유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누구 게 돼요? 구성 부분이 돼버리면 내가 페인트가 한 통을 사왔다. 그럼 동산이었을 때는 내 거였잖아요. 근데 내가 다 칠해버리면요. 긁으면 다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잖아요. 이거 구성 부분이 된 경우라면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돈은 돌려줘야지. 이게 비용상한 청구권이죠. 그게 유지를 위해서 빌려준 거, 드린 거라면 보존 비용, 필요비가 되는 거고 거기에 이용 계량으로 증가액이 들어가면 유익비가 되는 거죠. 그 요건 확인하시고 매수 청구권은요. 누구한테 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누구 거니까 사라고 해야 돼요? 내 건데 사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나오는데 여기는 앞에가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일단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든 누구 보러 사라는 거예요? 임대인 보러 사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라고 하려면 일단 누구 거예요? 임차인 거여야지 사라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니고 독립된 물건이어서 내 건데 너가 사라. 강제로 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물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토지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서 인정되는 거다. 그래서 다 인정되고 있어요. 이것들. 근데 여기는 뭐였어요? 건물이니까 이건 인정 안 되겠죠. 여긴 주택, 상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여기는 주택임대차는 건물, 둘 다 건물이니까 이건 인정되지만 이건 안 되겠죠. 그거 보시고 원래는요. 양도 자유가 인정되나요? 아니죠. 왜요?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한 권리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신뢰가 바탕된다고 얘기했죠. 왜요? 돌려받아야 돼요. 내가 왜 너한테 하라고 했는데 그 많은 임차인들 중에서 네가 깨끗하게 쓸 것 같았는데 뭐죠? 예쁜 아가씨가 와가지고 깨끗하게 쓸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뭐죠? 같이 살아야 돼. 내가 1층에 보통 집주인하고 같이 살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 같아도 뭐죠? 여학생이 있는 게 좋겠죠. 무서운 남학생이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무서운 남학생들 있잖아요. 몸에다 막 이렇게 문신하고 있는 사람들 오면 왔다 갔다 하면 겁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예쁜 아가씨가 있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남자들이 한 10명이 거기서 들어가 있으면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뭐예요? 양도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동의를 받아야 돼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의 경우에 주택은요. 그냥 주택이면 돼요. 근데 주거용으로 써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뭐죠? 주거용 건물이어야 돼요. 주거용 건물. 근데 돈은 따져요, 안 따져요?
그건 안 따져요. 그렇죠? 근데 상가는요. 상가는 건물을 뭐 해야 돼요? 영업용으로 쓰고 있어야 돼요. 영업용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판례 중에 뭐가 있어요? 그냥 사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가라고 볼 수 없다. 상가는 뭐라는 거예요? 사고 팔고 이렇게 와태까지 영업을 해야 되는 거지. 혼자 앉아서 막 그거 뭐죠? 문 걸어 잠궈 놓고 혼자 이렇게 막 만들고 이런 거는요. 그건 사실행위를 하는 거지 영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상가가 아니에요. 상가는 뭐 해야 돼요? 매매가 돌아가서 고객이 오고 왔다 갔다 이게 돼야지 상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상가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일정한 보증금이 어떻게 돼요? 이하해야 돼요. 이하. 왜요? 우리는 약한 임차인을 보호하려고요. 스타벅스는요. 임대인보다 더 강할 수도 있어요. 백화점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요. 임대인보다 백화점이 막 바꾸라고 막 난리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이거는 상가 임대차는 우리는 뭐죠? 영세한 상가.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액수가 있어요. 일정한 금액이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여기까지는 나오진 않았더라도 일단은 나오시면 이거 뭘 해야 돼요? 액수가 적어야 돼요. 서울 같은 경우에 얼마. 근데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 걸 갖고 해야 된다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 정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원래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초과하는 상가는 원래는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요 경우에는 적용되는 게 있다예요. 이런 정도는 적용되는 게 있다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요. 여기 요 두 군데에서 인정되는 거죠. 일정한 그다음에 소액 임차권 보호 관련된 것들 확인하시고 갱신 아까 우리 갱신 요구권 봤었잖아요. 그랬을 때 주택은 1회 2년 상가는요. 1년을 10년까지 하는 거 가능하다.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용상한 청구권이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냐 하는 거는 우리 걸 볼게요. 제 거. 아까 그거 법정 해지권 맨 뒷장에 보시면 비용상한 청구권 매수 청구권을 제가 다 묶어놨어요. 이렇게 나눠놨죠. 이렇게 다 묶어놨죠. 그래서 필요비 상한 청구, 유익비 상한 청구라고 하는 걸 어떻게 돼요? 누구 거예요? 임대인 거예요. 임대인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임대인 거에 여기 붙어버린 거잖아요. 내가 페인트 칠했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거 뜰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임대인 거예요. 근데 내 거 뭐죠? 내가 지금 내 돈 여기 들어간 거잖아요. 페인트 칠할 때. 원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임대차는 유상계약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임대인이 어떤 의무를 줘요? 사용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임대인이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지수선 의무를 누가 져요? 임대인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대차 제가 이번에 냈을 때 뭐 냈었죠? 유지수선 의무는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누가 져요? 차주가 빌린 사람이 지는 거다. 그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자동차 빌려갔는데 기름 넣어달라고 해야 돼요? 기름 넣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용대차하고 임대차하고 차이점이 뭐였어요? 임대차는 쌍무 유상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에 적합한 상태를 임대인이 돈 받고 있으니까 져야 되는지만 무상 사용대차는요. 내 거 그냥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기름까지 넣어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 아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두 개를 비교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거 봤을 때 임대차 공부하실 때. 그랬을 때 지금 보는 것처럼 비용 상한 청구권은 뭐죠? 내가 남의 거를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 집에다 내가 막 돈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돌려줄 건데 내 돈은 돌려줘야 해요. 그게 비용 상한 청구권이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요. 여기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무슨 임대차예요? 건물 임대차에서 나오는 거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요. 토지 임대차 이거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요건이 다르다고 그랬죠. 부속물은 어떻게 돼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붙인 것이거나 또는 뭐라 해야 돼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그것이 어디요? 그 임차 목적물의 객관적 편익을 증가시켰을 때 임대기간이 종료하면 그때 어떻게 돼요? 너가 사!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네가 사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요. 요건이 다르죠. 지상물이 현존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무허가나 이거 따져요, 안 따져요? 동의 여부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렇죠? 이런 것도 안 따지고 뭐가 돼요? 기간이 종료하면 그때 뭐부터 해야 돼요? 기간 만료로 종료해야 돼요. 기간 만료로 종료해야 돼요. 근데 중간에 자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죠? 해지, 연체돼서 쫓겨나야 되는 판에 이거 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기간이 만료됐는데 내가 뭐래요? 야, 아직 건물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더 쓰면 안 되겠니? 뭐부터 해야 돼요? 갱신 청구를 했을 때 거절됐을 때 인정되는 거예요. 여기는 1단계, 2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갱신 청구권은 그냥 청구권이고 매수 청구권은 뭐라고 얘기죠? 형성권이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게 갱신 청구부터 하고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게 거절되면 그때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요건이. 근데 여기는 뭐 해야 돼요? 누구부터 써야 돼요? 임대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붙였거나 임대인한테 매수할 때 그거 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래서 항상 여기는 주체가 중요해요. 사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라고. 그래서 여기는 누구한테 사라고 해야 돼요?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자의 임대인한테 사야 돼요. 이것도 여기 나왔어요. 이거. 그럼요. 임대차 소멸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대한테는 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 왜 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우리 민법은 뭐라 그랬어요?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달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토지하고 건물이 달라지면 건물이 어떻게 돼요? 뿌겨질 위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자고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지면요. 건물이 안 뿌겨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사라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한테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 아닌 임대인은요. 어차피 땅 소유자고 건물 소유자 달라진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걔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뭐죠? 판사들이 얘기하는 여기에도 요거 나왔어요. 이거. 임차권 소멸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이 아니라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청구 못 한다예요. 이거. 요것도 판례가 있었어요. 요거. 그래서 여기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누가한테 해야 돼요? 임차권 소멸 당시에 누가 임대인이 뭘 갖고 있어야 돼요?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해야 돼요. 토지 소유권이 없으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못 한다예요. 어차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권하고 뭐가 달라져요? 건물 소유권이 달라지면 건물 어차피 뿌개질 거잖아요. 원인이 없다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예요. 요것도 보셔야 돼요. 그 판례에서 여기 소멸 당시에 토지 소유권 없는 임대인한테는 청구 못 한다고 돼 있어요. 판례가.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그래서 항상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누구예요? 소멸 당시에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한테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나 임대인한테 하는 거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 어쨌든 이게 이제 차이점인 거 확인하시고. 이게 뭐죠? 다 편명적 강행 규정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인정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임차인한테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임차인한테 불리한 건 무효예요. 그래서 형성권이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든 형성권을 행사하면요. 의사표시 하나로 무슨 행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 성립했으면 매수인은 무슨 의무가 있어요?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형성권이다. 그게 그런 의미예요. 요거 보시고. 근데 아까 비용상한 청구권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구성 부분이 됐는데 내 돈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돈은 돌려주고 가야지 이게 얘기하는 게 비용상한 청구권이잖아요. 근데 필요비는 뭐죠? 즉시 전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유익비는 어떻게 돼요? 종료할 때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목적물이 반환된 후 6개월에 해야 되는 거. 이때 뭐죠? 유치권 행사 가능해요. 뭐가 빠졌네요. 유치권 행사 가능. 아 이거 그거다. 소멸시효 대상 아니다 하는 거 써있나 보다. 요거 보세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 요거죠. 요거. 비용상한 청구권은 뭐가 가능해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포기 특약이 있으면요. 유효해요. 포기 특약이 있으면 비용상한 청구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편면적 강행주 규정이기 때문에 포기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임차인한테 불리하니까 무효예요. 요게 많이 타오는 거예요. 요거 두 개.
그래서 뭐 나오잖아요. 뭐 원상하복하기로 했다. 이때 비용상한 청구권 인정되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느냐 하는 거 이거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에 따라서 포기특약이 유효하냐, 무효이냐 이거까지 이제 나타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크게 보세요. 크게 보시고 원칙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이렇게 여기 구성 부분이냐에 따라서 상한 청구권으로 갈 건지 매수 청구권으로 갈 건지 나눠져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구성 부분이 안 돼서 객관적으로 누구 거여야 돼요? 이제 임차인 거여야 된다고. 이것도 여기도 임차인권이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어쨌든 임대차하고 관련돼서는 일단은 다 나왔었어요. 비용 상한 청구권도. 근데 필요비는 안 나왔고 유익비는 나왔었고 저기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나왔었어요. 부속물도 나오고 이렇게 했다니까 그거 보시고. 그래서 임대인의 수선 의무 이거 보셔야 되는 거죠. 왜요?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적극적 의무를 누가 져요? 임대인이 지니까 못 돼 있다고요? 수선해 줘야 돼요. 사용 상태가 지금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누가요? 임대인이 고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선 의무를 누가 져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지는 거예요. 임대인이. 그래서 이거 이제 요게 뭐하고 달라요? 요거 뭐하고 달라요? 사용대차하고 다르다. 요거. 그래서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비가 필요한 거는 누가요? 기름 넣고 이런 건 자기가 해야 되죠. 차 빌려주는데 친구야 기름도 넣어줘야지. 그냥 갖다 빌렸으면서 기름도 넣어줘야지.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면책특약 가능하다. 이거 확인하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소규모 수선에 대한 면책만 가능하지 대규모 그 집 파는데 집에 뭐죠? 골조를 다 가는 거를 누가 임차인이 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그건 정도 보시면 되고 비용상한 청구권 나오면 필요비, 유익비 요건 확인하시고 그래서 보존 비용을 위해서 지출한 게 필요비고 유익비는 뭐죠? 증가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익비에 대해서는 요건이 필요해야 돼요. 여기는 요건이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유익비는 뭐가 돼야 돼요? 유익비 가치 증가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가치 증가가 현존해야 돼요. 가치 증가가 현존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유익비든 필요비든 뭐가 돼야 돼요? 구성 부분이 됐어야 돼요. 누구 거여야 되는 거? 임대인 것이 됐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종료 시에 어떻게 돼요? 가치 증가가 현존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2억을 막 집어넣었어요. 근데 현재는 어떻게 돼요? 집값이 똑같아요. 그럼 뭐가 없어요? 증가액이 없잖아요. 그러면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아니요. 증가액이 없으면 안 돼요. 증가액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랬을 때 효과가 어떻게 돼요? 효과가 이때는 뭐예요? 지출한 비용과 증가액을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누가 선택해요? 이거를? 임대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뭘 선택하겠어요? 주로 작은 걸 선택하죠. 작은 걸 선택하겠죠. 얘는 돈 줄 사람이잖아요. 조금 줘야 되니까 작은 걸 선택한다. 그런데 보존 비용은 어떻게 돼요? 유리차 이거 뭐죠? 등 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까 그 필요비가 유익비 같은 경우는 뭐죠? 대리석 받고 하면 몇 억 정도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못 갚아요. 판사님 기간을 좀 늘려주세요. 이렇게 상한 청구 상당한 기간에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원래는 아까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원래 끝나고 나면 원래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안 주고 좀 더 주세요. 한 2개월 늘려주실래요? 뭐 그동안 돈 구하러 가야 돼요. 막 이런 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이게 뭐하고 관련돼 있죠? 유치권 행사하고 관련돼 있어요. 예. 그래서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게 되니까 이게 변제가 뒤로 미루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게 관련돼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존속기간 아까 얘기한 대로 어쨌든 얘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뭐가 있으면요. 특약으로 원상 회복하겠다 하면 다 끝났어. 이제 못 받아요. 원상 회복하겠다. 그럼 뭐가 돼요? 이거는 유익비 상환 포기 특약으로 보니까 이 특약은요. 임의 규정이니까 유효하다예요. 유효하다. 근데 비용 상환 청구권은 유치권의 행사가 가능하냐? 유치권이 뭐냐면 법정 담보 물건이에요. 법정 담보 물건이라고 하는 건 법률 규정에 따라서 원래는 우리가 저당권은 계약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저당권 설정에 합의해서 등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치권은 요건이 맞춰지면 그냥 법률 규정에 따라서 담보가 생기는데 원래는 저당권이나 질권 어떻게 돼요? 받을 돈이 있는데 얘가 안 갚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팔아서 먼저 받아오는 거잖아요. 제한 물건이 뭐죠? 제한 물건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근데 전세권은요.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자도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전세권자도 사용 수익할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살아요? 그 아파트에. 전세권자가 살잖아요. 그래서 항상 소유권자하고 제한물권자가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제한물권자가 이겨요. 그러면 저당권자하고 소유권자가 있으면 원래는 소유권자는 교환가치를 가졌으니까 자기 물건 팔면 누가 가져야 돼요? 소유권자가 가져야 되는데 거기 저당권자가 설정되어 있다는 건 그 물건 팔면 누구부터 줘요? 제한물권자인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가고 남는 걸 잃는 걸 소유권자가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유치권은 당사자 합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 물건에다가 내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죠? 아까 이 건물을 할 때 내가 여기다 뭘 했어요? 비용을 마저 들였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 건물을 줄 건데 내 돈은 주고 가야지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 돈 줄 때까지 나도 이 건물 안 나갈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죠? 자동차 고치러 갔어요. 그러면 수리비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수리비 아저씨. 자동차에서 정비공이 뭐예요? 돈 줄 때까지 자동차 안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자동차가 처음에 올 때는 50만 원짜리였다고 하면 내가 지금 고쳐서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돼요? 여기다 뭐 기계 부품 넣어서 그게 100만 원짜리가 됐다. 그럼 내 돈이 얼마 그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5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보는 거야. 내 돈 줄 때까지 나도 안 줄 거야 하는 게 유치권이에요. 법률 규정에. 왜 그래요? 내 돈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그 사람이 갖고 온 거는 50만 원짜리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기계에 넣고 노력을 해서 지금 100만 원짜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원래 그 사람은 얼마짜리를 가져가야 돼요? 돈을 안 주면 50만 원 가져가니까 50만 원 놔두고 가야 될 거잖아요. 내가 이 물건에 있으니까. 그래서 네가 돈 줄 때까지 나는 안 줄 거야. 이게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이 물건에다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돈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에 관해서는 일정한 경우에 뭘 할 수 있어요? 안 줄 수 있는 권리가 법정 담보 물건이에요. 그래서 비용상환이 청구권이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가 목적물을 여기 임대차를 했어요. 임대차를. 그럼 내가 여기다 페인트 칠하고 있었던 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이 건물이 뿌겨지거나 하면 가격이 더 낮춰줄 건데 내가 지금 여기다가 해서 원래 가격보다 높여놓은 거잖아요. 내 노력. 내가 페인트도 칠하고 노력이 들어서. 그러면 내 돈은 주고가 할 수 있는 게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 항상 뭐죠? 그 물건에 내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 줄 때까지 나도 안 줄 거야를 하는 게 유치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익비나 이거는 뭐죠? 유치권 행사가 가능해요. 근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요? 지 거라면서요. 지 거라면서 임차인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물건 자체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용수익 처분 권한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 물건에는 자기 물건에 전세권 설정하는 사람 있어요? 원래 설정도 못해요. 전세권은 타인 건물 위에 설정되도록 돼 있어요. 타인 부동산에. 지상권도 타인 토지 위에 설정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긴 하긴 하지만 그건 법률 규정에서 없어지고 있어서 원래는 자기 소유권에는 제한물건이 설정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정 안 돼요. 유치권 자체가. 그래서 여기는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래 부속물이라고 지상물은 누구 거라 했어요? 임차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기 물건이면? 유치권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남이 물건에다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너 줄 때까지 네 물건 안 줄 거야 하는 게 유치권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부속물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임차인 건데 임대인으로 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물건에 자기 소유권한테 유치권, 제한물권을 안 만들어져요. 원래부터 안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시가. 그래서 지상권이나 뭐 다 저당권이나 다 어떻게 돼요? 저당권 설정해도 내 물건에 저당권 설정 안 해요. 못 해요. 원래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타인 물건에다가 설정하는 게 제한물건이에요. 타인 소유권을 내가 거기서 먼저 사용하려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는 소유권자보다 내가 먼저 팔아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내가 소유권 있으면 뭐하러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팔아서 내가 다 가지면 되니까. 그래서 제한물건은 항상 타인 물건 위에 설정되는 거예요. 근데 부속물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임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건데 네가 사라 이걸 하는 거잖아요. 네가 사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치권이 설정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요것도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이건 어떻게 유치권은요? 남이 물건에다 행사하는 거예요. 너 이거 줄 때까지 네 거인데 내 돈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내 거 줄 때까지 나도 안 줄 거야. 돈 주고 가져가. 이게 유치권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한테는요. 유치권 설정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유치권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원래. 그래서 요 정도 하나 확인하시면 돼요. 어디로 넘겨버렸네요. 제가. 건드려가지고 넘겼나 봐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치권하고 관련돼서 여기 그래서 나온 게 임차인의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대해서 써라. 그럼 뭐예요? 의 요건 효과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 요건하고 관련된 거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여기서 그대로 쓰다리잖아요. 의 요건 효과 써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왜 의 요건을 안 쓰는 건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의 그럼 뭐 1번 의 2번 요건 3번 효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술 문제들은 거기 이렇게 딱 쓰라고 줄어있는 용건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으면. 그럼 최소한 다른 건 못 써도 그건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거 말 안 해도 이거 써라. 그럼 이거 없어도 어떻게 돼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럼 뭐예요? 의 요건 효과 쓰는 거예요. 의 요건 효과 쓰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의 요건 효과 쓰라는데도 안 쓰시고 그냥 막 그렇게 좀 써주세요. 써주세요. 의 요건 효과. 그래서 요새는 이제는 이렇게 문제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뭐가 유익비냐, 필요비냐, 뭐 이렇게 부속물 매수권이냐 이렇게 하나씩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뛸 수 있는 거냐 확인하시고 뭐 출입물, 유립물은 어디요? 뛰어갈 수 있어요. 얘네들은.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나눠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 근데 여기도 얘기 다 해줬어요. 뭐래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종료 시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요건에 맞춰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의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건 쓰셔야 돼요. 그러면 요 안에서 그게 되느냐 하나씩 쓰시면 되잖아요. 포섭하는 거잖아요. 사례 문제는 여기는 다 준 거예요. 사실은 뭐 쓰래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 쓰시면 돼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의 쓰시고 그럼 요건이 뭐다? 근데 사안에선 이런 거 됐으면 구성 부분이냐 아니면 지금 독립된 임차인 것이냐 곳이냐에 따라서 나눠져야 될 거 아니에요. 독립된 물건이어야지 뭐가 돼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요건 효과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어떻게 됐어요? 요건 쓰시고 이게 뭐 위에서 된다, 동의를 얻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까 했었잖아요. 동의를 얻었거나 매수해야 된다, 기간이 종료했을 때 가능하다. 그런 요건 다 쓰시고 사안과 관련해서 되는지 그거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들 쓰시면 결국 뭐 쓰는 거예요? 의 요건 효과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돼요? 사례에 있는 거를 저기서 아까 유리문은 부속물이니 차양은 하니 하나씩 떼어서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포섭을 잘못하더라도요. 나는 저 차양 같은 게 뭐죠? 이게 아니다. 부속물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거기 붙어 있으니까. 그거 잘못해도 어떻게 돼요? 저 위에 요건들은 다 썼으면 그건 점수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건 잘 못 틀린다고 하더라도. 그 요건만 맞으시면 돼요. 이거 사례라고 해서 그렇게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틀리는 거에서 몇 점 있겠어요? 얼마나 감점 되겠어요? 그거. 어차피 여기 맨 마지막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의 요건 효과가 빠지면요. 그 배점 다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례 나왔다고 했을 때 포섭을 잘못하는 건 별로 큰 타섭이 안 돼요. 그게 부속물이냐 이거 아니냐 그 답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뭘 쓰셔야 돼요? 요건은 꼭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요건은 쓰면은 무조건 점수 받는 거잖아요. 그건 객관적인 질술이잖아요. 뭐가 무슨 요건이고 무슨 뭐다 그럼 그 점수는 받을 거 아니에요. 사안 포섭 해갖고 점수 받는 거랑 사안 포섭을 하는 거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점수. 많이 들어가야 3, 4점일 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들어갈 때. 그러면 틀려서 그거 얼마 배점 마이너스 몇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왕창 빠져버리면요. 중간에가. 그럼 배점을 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건은 꼭 쓰셔야 돼요. 요건. 그러니까는 요건을 자꾸 우리가 왜 암기하라고 제가 거기다 표를 만들어 놨잖아요. 자꾸 이렇게 암기해서 최소한 그거는 써주세요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쓰시면 돼요. 그냥 그런 식으로. 아 이거 하나가 지워져야 되는데 거기 들어갔네요. 그거 보시고 근데 뭐 이제 보증금 아까 나온 거. 보증금도 나올만 하죠. 보증금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들 쓰시면서 보증금 계약 나오면 이것도 쓰세요. 임차물 반환과 동시행 관계냐. 원래는 아니다 이거 써야 되잖아요. 아까 동시행과 항변권 언제 생긴다고 그랬어요. 동일한 쌍무 계약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얘는 계약이 2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는 동일한
계약관계의 반대급부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판례는 어떻게 돼요? 양채무의 동시행위 관계를 인정했다. 이거 쓰는 사람이랑 안 쓰고 그냥 가는 사람은요. 이거 배점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배점되는 게 발생했다. 그럼 동시행 관계냐 이런 거 하나씩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써야 될 게 안 써야 될 게 확인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왜?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거라도 판례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들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동시행 항변권은 여기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요건의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확장될 수 있다. 거기에서 다른 건 몰라도 얘는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을 때 그걸 써줘도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동일한 쌍무계약의 대가관계에서 적용되는 거지만 확장된다. 이건 우리가 아무데나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알고 있는 거는 그때 쓸 때 거기 뭐예요. 하지만 뭐 이렇게 임대차의 경우에 보증금 계약이 있으면 이 둘 간에가 확장돼서 적용된다. 이렇게 쓰셔도 된단 말이에요. 확장됐을 때. 이건 원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판례 하나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정되느냐 이런 거 쓰실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왜 안 쓰시는지 알 수가 없고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요. 보증금 반환 청구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왔을 때 쓰실 수 배점을 받을 수 있게 갖다가 집어넣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원래는 아까 그러니까 그 쓴 사람하고 안 쓴 사람은요. 일단은 그것도 안 쓰잖아요. 쌍무계약. 제가 동시행 나오면 쌍무계약은 꼭 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쌍무계약 안 쓰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 거 안 쓰잖아요. 또 그래서 그 동그라미 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하는 거 쌍무계약일 때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잘못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현상광고는 뭐죠? 편무지만 유상계약이에요. 유상계약이죠. 쌍무하고 쌍무계약인 거하고 유상계약은 뭐가 달라요? 판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쌍무계약은 뭐죠? 각 단계별로 쌍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행할 때는 서로 같이 이행하고 존속도 소멸했을 때 같이 소멸하느냐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유상은요. 전체 계약관계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서로 지급하는 게 있으면 유상이에요. 근데 현상광고는 처음에는 편무로 시작해요. 왜요? 저쪽이 뭘 해야 돼요? 이행을 광고에 있는 행위를 해야지 완료해야지 그때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편무로 시작해요. 근데 이쪽에서 뭐 줘요? 나중에 대가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상계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걔가 일에 완성할 때 나도 뭘 해야 돼요? 아니요. 완성하고 갖고 오면 그때서 내가 나중에 이렇게 지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보시면 현상광고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상광고는요. 편무계약이니까 동시행항변권, 위헌부담 이런 문제는 없는 거죠. 하지만 유상계약이니까 뭘 나올 수 있어요? 담보 책임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쌍무냐 무상이냐 이 유상이냐에 따라서 같이 연결되는 게 딱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판단을 전체 그 처음에 계약의 유형을 판단하시고 나면 지금 뭐가 문제되고 뭐는 문제 안 되듯이 판단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보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 여기 비용상한 청구권은 우리가 이제 요건들 보시고 쭉 쓰시면 되고 이미 이제 기출 나왔던 거 확인하시고 부속물 뭐 동시행 관계들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나왔었죠. 거기 토지 임차인에. 그래서 지상물 나오면 앞에는 뭘 확인해야 돼요? 부속물 나오면 이거부터 확인하시는 거예요. 부속물은 건물, 토지 나오면 그때 지상물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다 줬잖아요. 여기도 어떻게 됐어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법적 성격. 법적 성격 뭐예요? 형성권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권리 행사로 발생하는 법률 관계를 설명하고 임대차 종료 전에 여기 하나 더 붙었네요. 종료 전에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하기로 하는 임대인 간의 약정. 이거 뭐예요? 포기 약정 가능하냐잖아요. 아까 비용상한 청구권은 포기 약정 유효하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포기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거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요건 효과 쓰고 여기는 뭐예요? 판례 쓰라는 얘기잖아요. 판례. 이렇게 문제가 딱딱 쓰라고 하는 게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써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딱 쓰라고 하는데 안 쓰지 말고 딱딱 쓰시란 말이에요. 거기. 그래서 하나씩 보시고 요건 보시고 이렇게 이제 쓰시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왔던 경우에는 케이스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밑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됐어요? 임차 기간이 만료할 때 건물을 철거하고 원성 해박하기로 특약하였다. 이게 뭐예요? 포기 특약이잖아요. 그럼 이 포기 특약이 어떻게 돼요? 비용 상한 청구권이면
유효한 거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면요. 포기특약은 있어도 강행 규정에 위반돼서 효력가 없다.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됐으면 포기특약이 있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대로 여기 이제 연결돼 갖고 케이스 문제로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음식점으로 나왔는데 그냥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까 상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상가는 이게 중요하죠. 응식적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요? 사업자 등록에 되는 건물이어야 되는 거고 주택은 뭐죠? 주거용 건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이라고 나오면 그냥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쓰시면 돼요. 근데 주택이라고 안 나오고 상가라고 안 나와서 그냥 음식적인데 무조건 상가 건물 임대차라고 되느냐고 그냥 쓰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호하는 거. 그 상가라고 나오려면 여기 상가라고 써주던지 아니면 요건을 물어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음식점은 상가잖아. 음식점은 상가잖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상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요건이 맞아야 돼요. 그냥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대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영업용으로 쓰여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일정의 금액 이하여야 돼요. 그럼 그거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뭐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월세 얼마다 이런 게 나와서 요건이 다 맞아서 거기서 영업을 했다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근데 뭐 여기는 영업을 했겠죠. 경영을 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거 없는데 갑자기 자기 혼자 아무 생각 없이 음식점이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된다. 미리 가지 마시고 그런 건 뭐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냥 여기서 처음부터 상가라고 주어질 수 있어요. 그냥 상가, 주택. 그건 뭐죠? 그건 그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주택, 상가라고 여기다가 적어준 거는 그냥 상가 그거에다 쓰라고 하는데 상가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냥 상가라고 뭐로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일정한 이하여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되게 낮은 금액으로 나올 거예요. 원래가 뭐죠? 서울에 9억인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적게 나오거나 뭐 이게 주어졌을 때 하는 거고 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뭐 상가 건물이거든 이건 특별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상가나 주택이나 뭔 인정돼요? 둘 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 안 되네요. 상가나 주택은 어떻게 돼요? 건물이잖아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하려면 뭐죠? 토지 임대차고 거기는 인정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빠질 뻔했네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대차니까 상가 건물이나 주택 건물하고 상가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토지 임대차에 적용되는 거니까 뭐 그런 걸 이렇게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건 잘 안 나왔어요. 주택에 대해서 대항력 갖추는 거 또 아직 잘 안 나왔고 상가 건물하고 관련돼서 인정될 거냐 하는 것 중에 판례는 많아요. 그 대항력 갖추는 거랑 해서 근데 우리 시험에는 별로 안 나왔어요. 대항력이. 그래서 앞으로 대항력도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대항력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대항력을 갖춰야 됐을 때 아까 주택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인도받고 뭐라 해야 돼요? 전입신고. 주택 전입신고 맞춰야 되는데 꼭 임차인이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만 있어도 돼요. 가족들 거 있어도 되고 나만 들어왔다가 나중에 가족들 들어온 다음에 나만 나갔을 때는요. 계속 유지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그냥 상가 건물이 아니라 뭘로 써야 돼요? 영업용으로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직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차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양도하면 안 되고 뭐라 해야 돼요? 동의받아서 양도해야 된다. 그래서 무단 양도나 무단 전대 계열 경우에 이건 다 나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의받아서 한 경우랑 무단으로 한 경우에 효력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니까 그거 잘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 안 됐는데 동의받아야 되는 거고 동의 안 받았으면 무단이 되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거기는 이미 나왔던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전대도 마찬가지죠. 동의 있는 전대, 부동의한 전대 하시면 되고 쭉쭉 거긴 기출 다 나왔던 거고 보증금도 많이 나오는 거죠. 보증금 계속 나오는 거고 그래서 보증금 아까 얘기한 대로 보증금은 어떻게 돼요? 보증금 계약이 따로 있어야 되고 보증금 계약은 뭐죠? 요물 계약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합의만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보증금 지급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보증금은요. 보증금 계약 자체가 어떻게 되죠? 임대차 계약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거라고 하셔야 되죠. 그래서 기간 만료한 때까지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목적물 인도할 때까지 채무 뭐를 하고 그다음에 그 공제 의사표시가 필요해요? 아니요. 당연 공제되는 거다. 그런 거 확인하시고 뭐 쭉 보시면 되죠. 뭐 그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 보시고 그리고 임차 목적물이 양도됐을 때 보증금도 승계되느냐 했을 때 원칙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돼요? 임차인은 누구한테만? 임대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지만 대항력을 갖추면 어떻게 돼요? 임차 목적물에 새로운 양수인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주택임대차나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어떻게 돼요? 얘가 뭘까지 이전돼요? 임대인의 지위 승계하는 규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같은데 따로 있기 때문에 보증금 채무를 누구한테? 얘한테 이전돼 버리고 얘는 소멸한다 이거 있잖아요. 그거 같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양수인이 지위가 승계된다. 조문 있는 것들 확인하셔야 돼요. 하지만 뭐가요? 대항력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요. 그냥 채권이니까 누구한테만요? 얘한테만 달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저런 거 나오면 대항력이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확인하시고 그래서 주택임대차 거기 적용 범위 나왔는데 우리는 아직 이게 안 나왔었단 얘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주거용 건물이어야 돼요. 주거용 건물. 건물 자체가 주거용 건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왜 보호한 거예요? 우리 잠은 편하게 자자잖아요. 잠은 편하게 자자. 그래서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주거용 건물이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거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근데 처음부터 주거용 건물이 아니면요.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된다예요. 그래서 이런 건물, 우리 학원 건물 같은 경우에 뭐예요? 저 위에 원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적용되나요? 이건 주택이 아니잖아요. 상가 건물이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럼 거기서 나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보호돼요? 안 돼요? 보호 안 된다는 거. 이거 보세요. 주택이라고 하는 건 주거용 건물에서 인정돼야 돼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이잖아요. 그럼 이건 적용돼요? 적용 안 된다요. 그래서 이게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가 아니라 뭐죠? 실제 용도를 갖고 따지고 무허가인지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임차인은 누구면 안 돼요. 원래는. 우린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주거가 뭐예요? 먹고 자고 하는 거잖아요. 법인은요. 먹고 자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원칙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적용돼요? 안 돼요? 적용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인의 직원들을 보호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일시적 임대차에는 적용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은 어떻게 되죠? 특별 규정으로서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없이 등기 안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주택 인도받고 주민등록 이전 받으면 그것도 죽여져. 언제부터요? 그 다음날 0시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왜요? 나는 오늘 여기서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쳤더라도 누가 이겨요? 오늘 저당권 한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흠결이 있다고 얘기하죠. 여기 다음날 0시이기 때문에 나는 내일 하는 사람보다는 무조건 이길 수 있지만 오늘 한 사람보다는 난 무조건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집주인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임대차 하면서 저당권 먼저 설정해주면요. 누가 이겨요? 저당권자가 이기니까 난 어떻게 돼요? 나가야 돼요. 순위대로 따지는 거잖아요. 대항력은 어떻게 돼요? 물건처럼 보니까 적용 순위가 어떻게 돼요? 저당권 순위 날짜랑 뭘 해요? 대항력 취득한 날짜로 순위로 따지니까 나는 나가야 되는지가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음날 0시예요. 다음날 0시. 그러면 같은 날 했으면 누가 이겨요? 저당권 설정한 사람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럼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오면 경락인이 나가라 그러면 우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다음날부터 0시예요. 그래서 다음날부터 0시 제3자한테 다음날부터 제3자한테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적법하게 주택임대차 계약이 체결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맞춰야 되고 그때 인정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언제 하는 거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나는 이사 가야 되는데 그때 그 상태를 지금 내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 대항력을 유지하는 용도로 대항력을 못 갖추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는 요건으로 인정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등기 명령 신청만 하면 안 돼요. 뭐까지 돼야 돼요? 등기 명령에 따라서 등기까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판례 중에 그것도 있죠. 등기 명령 신청만 해놓고 내가 놔버리면 일단 대항력이 상실돼 버리고 그럼 나중에 와서 하면 그때 순위가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뒤에 들어가면 그것도 확인하세요. 그래서 아까 0시부터다 뭐 이제 임대인의 지위 본다 하고 그 등기 명령제도 이거 나왔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도 나왔는데 케이스도 나온다면 이게 나올 거예요. 신청하고 아직 등기되기 전에 자기가 이사를 갔다. 그럼 뭐죠? 대항력은 상실됐고 등기할 때부터 그때부터 대항력이 되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 여전히 했던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원래 대항력 있으면 그냥 유지되는 거고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보시고 여기는요. 그냥 물어본 거죠. 옛날에 물어본 걸 어떻게 됐어요? 안 와서 등기 신청을 해서 임차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효과를 써라. 그 뭐죠? 대항력 취득한다 뭐 이런 거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케이스 문제로 나면 요 신청 등기 전에 뭐 가족들이 다 떠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상실되거나 뭐 이렇게 나올 거죠. 케이스 문제 나온다면. 그래서 여기도 뭘 쓰래요? 신청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거 효과 써라. 그럼 요건 효과 이거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효과 써라 하시는 거. 그래서 쭉 넘어갑시다.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승계되기 위해서는. 원래 채권계약은 양수인이 승계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채권은 누가하고 누가 관계 이렇게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게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가 원래 뭐가 있어야 돼요? 조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대항력 갖췄을 때 3조 4항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대항력을 갖춘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을 승계한다고 보는 규정이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채권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양수인한테도 효과를 누가 줬어요? 법률에 규정이 뒀죠. 계약은 난 누구하고 했어요? 얘하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거는 나는 계약을 법률행위는 여기서 한 거잖아요. 그럼 내 법률행위는 원래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로 가는 건 누가 준 거예요? 3조 4항에서 준 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권리 의무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계약을 법률행위를 하든지 그럼 법률행위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경우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 규정이 있는지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근거를 찾아야 돼요. 이게 문제 사례풀이 하는 게 뭐예요? 규정을 대든지 내가 의무를 지는 이유가 네가 합의했잖아.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된다라고 써서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몇 조에 근거해서 된다. 지가 합의를 했잖아. 그러니까 원래 계약의 효과가 뭐예요? 당사자가 합의하니까 구속된 거잖아요. 네가 계약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이게 뭐예요? 법률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니면요. 넌 계약을 안 했다 하더라도 조문에 있잖아. 그러니까 넌 책임을 져야 돼. 여기 권리 의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써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얘가 책임을 지는지, 왜가 권리가 있는지 이유를 써야 되는데 이유는 안 써요. 된다. 왜 되는지가 없어요. 왜 되는지. 그러면 뭐죠?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 책임을 진다라고 쓰던지 아니면 뭘 해야 돼요? 원래는 아니지만 규정이 있다. 규정을 써주든지 해야 되는데 근거 없이 그냥 된다. 이렇게 쓰시면 채점할 때 어려워져요. 그래서 선생에 따라서는 안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근거를 찾으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근거를 찾으시려고. 그래서 원래 채권은 계약한 당사자가는 이건 뭐죠? 자기가 합의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법률 행위에. 근데 자기가 합의 안 했지만 얘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규정을 써주셔야 돼요. 원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3조 4항 법률 규정에 의해서 얘는 임대인의 계약을 체결했는지 안 했는데도 임대인의 지위, 법적 권리 의무 관계가 인정된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판사도 다 근거 대고 너가 이겼어를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판사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막 있다 없다 막 쓰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조에서 뭐라 그랬어요? 1조는 판사가 보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법률의 규정 찾아보고 없으면 불문법, 없으면 조리에 따라서 판단해 준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싸웠을 때. 그럼 최소한 우리는 뭘 써줘야 돼요? 우리도 근거를 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주장이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뭐가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돼요. 계약 책임이 있든지 법률 규정에 따른 책임이 있든지 근거를 적어주셔야지 그게 권리가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다가 이게 그게 법률 관계잖아요. 권리 의무 관계잖아요. 근데 그냥 쓰세요. 있다고 본다. 왜 뭐가 있는지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거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막 하는데 저하고 배우신 분들이 아닌 분이 대부분 많겠죠. 이번에 이제 저기 하는 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가셔가지고 이제 아직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정도 이제 남으시면 그거 보시면서 케이스 최소한 뭐부터 보셔야 돼요. 기출 문제부터 보시는 거예요. 예상 문제 일단 기출 문제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예상되는 문제가 더 뭐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최소한 뭘 하셔야 돼요. 의의, 요건, 효과 요거는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문제는 그렇게 벗어나가는 게 많이 나고 그거 판례 모른다고 하더라도 점수가 우리 합격하는데 그렇게 영향이 있진 않아요. 기본적인 의의, 효건, 요건만 잘 쓰면 반은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쓰고 그리고 판례도 모르잖아요. 그것도 모르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점수를 드릴 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것들을 세팅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동시행 항변권, 의의, 요건, 효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막 열심히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암기를 적게 하려고 법정 해지권도 똑같다. 채무 불이행은 모두 채무자의 기초액서에 플러스 위법성이 있다. 근데 그 위에 이행지체냐,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행 불능. 뭐 이렇게 보고서 그 공통되는 거는 같이 쓰게 하려고 그렇게 눈에 보이시라고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외우셔서 쓰셔야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고 쭉 넘어갑시다. 그래서 임대차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온 것들은 남들도 다 쓰는 것들은 정확하게 쓰셔야 되는 거고 거기 있는 것들 보시고 최소한 보시고 이제 여력이 되시면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봤던 것 정도 한 번씩 이렇게 거기 판례들 있는 거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은 이거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여기도 잘 안 나왔었긴 했어요.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이랑 최우선 변제권 이거 안 나왔는데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둔 거예요?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 최우선 변제권은 뭐가 필요 없어요. 또 이제 최우선 변제권 하면 요건이 뭐였어요? 아까 우선 변제권은 뭐가 있어야 돼요?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순서대로 대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확정일자가 더 있어야 되고 확정일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뭘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왜요? 이건 저당권이 아니어서 다른 사람이 등기 신청, 경매 신청했다고 할 때 얘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몰라요. 얘가 있는지. 저당권은 어떻게 돼요? 거기 순서대로 있으니까 내 뒷사람이 경매를 신청해도 어떻게 돼요? 순서대로 두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 안 해도. 하지만 나는 이렇게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는 남들한테 보여요, 안 보여요? 등기부에는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이런 요건을 갖추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요구했어야 돼요. 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배당 요구 채권이다. 이게 뭐하고 달라요? 저당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원래 얘는 채권이어서 등기부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물건처럼 등기부에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순서만 뭐를 주는 거예요? 대항 요건이 있는 그 날짜에 따라서 저당권에서 앞설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배당을 요구해야 돼요. 나도 받을 권리가 있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걸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이것도 확인하시고 순위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배당 요구되면 그때는 뭘로 따져요? 다른 저당권하고 어떻게 돼요? 순서, 날짜에 따라서 순서대로 배분해 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순서는 확정일자 기준으로 된다. 그래서 대항요건하고 확정일자가 다 갖춰지면 그 다음 날부터 인정되는 거다 하는 것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최우선 변제권은 뭐죠? 순서와 상관없이 얘부터 줄 거란 거잖아요. 그럼 확정일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얘는 날짜가 필요 없어요. 왜요? 무조건 얘부터 줄 거잖아요. 그런데 꼭 여기다 쓰실 거죠. 우선 변제권이니까 확정일자 여기다 꼭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정일자, 최우선이라면서요. 최우선. 그럼 날짜가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얘부터 줄 거란 말이잖아요. 왜요? 소액이니까 불쌍하니까 이거 없으면 방 못 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먼저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보증액증 일정액을 순위에 따르지 않고 다른 담보 물권자와 우선해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불쌍해서. 아니면 뭐예요?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는 소액이에요. 소액 임차인. 소액 임차인은
보호, 이거는 액수가 중요한 거예요. 액수가. 그러면 순위 따져야 안 따져요? 무조건 얘부터 주겠다는 얘기예요. 최우선. 그래서 여기는 뭐만 있으면 돼요? 우선 변제권이지만 뭐는 없어도 돼요. 확정일자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날짜가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맨 앞으로 올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꼭 이제 쓰세요. 우선 변제권이니까 대항 요건과 플러스 확정일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확정일자 없어도 돼요. 왜요? 얘는 맨날 1번으로 올 거니까. 다른 저당권보다 무조건 얘가 최우선 갈 거잖아요. 날짜가 필요해요? 날짜 안 필요해요, 이거. 그래서 여기는 이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확정일자는 갖춰야 되는 건 아니다. 왜요? 아까 확정일자는 왜 필요했어요? 다른 거랑 순위 정하려고 확정일자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근데 얘는 순위가요. 무조건 맨 앞으로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예요. 근데 꼭 이럴 때 또 써주세요. 확정일자. 확정일자. 그래서 여기는 이게 중요해요. 최우선이에요. 최우선. 다른 날짜하고 봐야 안 봐요. 이거 봐. 성립순위와 관계없이 무조건 얘는 보호할 거니까 시기를 따져야 돼요? 안 따져야 돼요? 안 따져도 돼요. 그럼 맨 마지막에 인정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얘가 제일 먼저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돼요. 소액 임차권이기 때문에 몇 천만 원 뭐 이렇게 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어떻게 돼요? 소액만 먼저 받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못 받은 게 있잖아요. 그거는 순위대로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최우선만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없어야 되지만 근데 소액 조금만 주잖아요. 그걸 먼저 받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못 받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돼요? 순서대로 받는 거예요. 확정일자 있으면. 우리는 먼저 뭐부터 받아요? 일정 금액을 먼저 줘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못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확정일자가 있으면 순위대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얘 먼저 주고 이렇게. 그래서 아직 여기도 안 나왔어요. 최우선 변제권도. 그리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존속기간 보장. 그냥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는 존속기간 제한이 있나요? 임대차 계약에는 최단 존속기간 제한도 최장 존속기간 제한도 없어요. 우리 다 알아요. 왜요? 애들 뭐죠? 그 자동차 같은 거 1시간도 빌려 타고 30분도 빌려 타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거 다 임대차예요. 영구적인 거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다고. 그래서 여기 그래서 그거는 어디에는요? 민법에는 존속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누굴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기간을 짧게 받든 못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최단 2년 보장되는 거잖아요. 임차인한테는. 그래서 이 2년은 누구만 제한한다고요? 임대인만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에서 2년 말고 어떻게 돼요? 요건이 갖춰지면 자연히 더 연장돼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단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그래서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 누구는요?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왜? 임차인은 보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묵시적 갱신하고 관련된 거 요건 잘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아까 민법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묵시적 갱신이 있었죠? 그러면 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계속 쓰고 있으면 되는 건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상가는요.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변경 이런 거 안 했을 때 인정된다. 그래서 요건이 조금씩 달라요. 요것들이. 그냥 그것들 잘 확인하세요. 임차인은 1개월까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죠? 2기의 임차인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 갱신 요구권하고 묵시적 갱신하고 다른 거예요. 묵시적 갱신은 뭐예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계약이 다시 체결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갱신 요구권은요.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표시로 요구를 하면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절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약이 다시 체결대로 보는 거니까 법정, 묵시적 갱신하고 갱신 요구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건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 갱신 요구권은 요구하면 인정되는 거예요. 요구 안 하면요? 안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정당한 이유 없으면 거절 못하니까 갱신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거절하면요.
갱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정 갱신하고 갱신 요구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건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 잘 확인하세요. 그래서 갱신 요구는 어떻게 돼요? 법정 갱신은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본다예요. 의사표시 필요해요? 의사표시 필요하지 않아요. 갱신 요구권은요. 요구해야 돼요. 누가? 임차인이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법정 갱신은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계약이 새로 체결된 것처럼 법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 안 해도 어떻게 돼요? 법률 규정에 따라서 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갱신이잖아요.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요건이 갖춰지면 어떻게 돼요? 법률 규정에 따라서 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처럼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의사표시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없었는데 계약이 어떻게 돼요? 다시 체결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뭐에 따라서? 법률 규정으로. 계약 갱신 요구권은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형성권이. 그럼 나는요. 갱신을 요구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안 하잖아요. 왜요? 보증금이 떨어져서 딴 데 가는 게 낫잖아요. 받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요새 갱신 안 할걸요? 웬만해서는. 네. 이거 고친 거 안 고쳤나요? 이거 안 고쳐졌나요? 그래요? 이게 옛날 거 그냥 올렸나 보네요. 예.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저번에 나눠드린 거. 아까 우리 표가 이거 조문 이거 안 했구나. 조문 나눠드렸었는데 그때 한 번 다 해가지고 제가 조문으로 세 조문을 나눠드렸었는데 오늘 그거 안 갖고 왔네요. 그거 있어. 세 조문 나눠드린 거 있었어요. 세 조문 나눠드린 거. 이거 잘 보세요. 맞다. 2 다 2로 통일됐어요. 맞아요. 2 옛날 자료를 그냥 썼나 보네요. 제가 조문 정리해서 한번 쫙 새로 다 해서 나눠드린 거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조문을 안 나눠드렸네요. 그래서 조문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안 좋은 게 그거였잖아요. 조문이 바뀌는 거. 그래서 제가 있긴 한데 우리 이따가 그럼 제가 수업 쉬는 시간에 나눠드리려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어가지고 그거 조문 있는 거 나눠드릴게요. 이 계속 바뀌어요. 했을 때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거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문 비교한 표가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거 안 드렸구나. 그거 하나 드릴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할 때.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러면 묵시적 갱신은 이제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은 나왔고 그래서 그거 고치세요. 그리고 상가 건물은 잠시 쉬었다가 볼게요. 그래서 쉬는 시간 저거 프린트 해달라고 할게요. 잠시 기다려.